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빌딩 블록스의 핵심 요소인 고객 세분화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9빌딩 블록스의 핵심 요소인 고객 세분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 중에서 고객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고객들을 좀 세분화시키고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가치에 가장 적합하게 부합되는 고객을 목표 설정하는 것. 이 부분은 창업 기업들, 어떤 그 자본이라든가 전문적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한을 가지고 있는 창업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구성하는 9가지의 핵심 요소들 중에서 고객에 대한 부분들이 첫 출발점이자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될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고객이라고 한다면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 추상적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고객을 세분화하는 작업들이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커스터머 세그먼트, 고객 세분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케팅을 전공을 하시거나 한 분들은 많이 친숙한 용어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세분화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그 개념에 입각해서 우리의 가치 제안을 좀 차별화하는 것, 이 부분이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고객 세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장을 세분화하거나 그 시장의 주체가 되는 고객들을 세분화하는 것, 이 부분은 전체 시장을 어떤 기준이나 변수를 이용해서 동질적인 세분 시장으로 구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는 창업 기업이 주어진 자금이라든가 시간 또는 인력 등의 한계 내에서 전체 시장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세분 시장의 마케팅 노력을 집중하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장 혹은 여러 고객층들을 세분화해서 어떤 세분 시장과 고객이 우리의 가치와 핏이 정확히 맞을 수 있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목표 고객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목표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경쟁자와 차별화된 가치 제안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매김하는가, 포지셔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 그러한 사항들이라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매스마켓, 전체 거대한 시장들을 놓고 무차별적인 광고라든가 마케팅 전략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우리와 같이 창업 기업들 혹은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명확한 제약 요건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 혹은 고객 세분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객을 세분화하고 그 중에서 목표 고객을 설정하고 그 목표 고객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매김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마케팅에서 STP 전략이라고 합니다.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러한 전략인데요. 고객 세분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객을 세분화하는 데 있어서 고객 개인을 중심으로 한
세분화의 분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텐데요. 행동적인 세분화라고 우선 첫 번째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행동적 세분화라고 하는 것은 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사용자 태도 혹은 그들이 우리의 제품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며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어떤 반응들을 보이는지 혹은 그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로열티, 뭐 혜택 여러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고객이 우리의 제안하고자 하는 가치를 선택하는 그 행동적인 요소들을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를 예로 들어서 살펴본다면 행동적인 요소들을 살펴볼 때 어떤 그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고객들은 자동차의 가격 대비 성능, 가성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자동차의 연비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지표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이러한 경제성보다는 안정성 측면이 나는 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제품의 자동차의 이 안정성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험에 관련된 근거의 요소들, 이러한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고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들의 그러한 성향, 행동적 특성들에 입각한 우리의 세분화를 통해서 그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제안하고 그 고객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자리매김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 분석적인 세분화 분석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고객들의 어떤 그 성향들을 우리가 심리적 성향들에 조금 더 입각해서 고객의 이 특성을 분류해서 세분화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자동차를 다시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면 뭐 카푸어라는 얘기들 우리 흔히 일상에서 많이 들어보시죠. 우리 이렇게 자동차 정말 고가의 자동차를 가지고 뭔가 남한테 이제 과시하려는 그러한 과시욕에 입각한 자동차 구매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뭔가 좀 실속에 입각해서 뭐 나는 뭐 이게 드러나는 것보다는 조금 실속에 입각한 어떤 자동차 구매 성향을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혹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레저 생활이라든가 캠핑이라든가 이런 고객들의 명확한 라이프스타일에 입각해서 RV 자동차라든가 뭔가 짐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들을 그들의 필요성에 입각해서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은 고객의 심리를 명확하게 분석한 상황에서 접근을 해보는 세분화의 중요한 개념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 세분화도 또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적으로 우리가 한번 세분화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동차의 경우에는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굉장히 비가 많거나 더운 지역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들의 특성들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뭐 사륜구동이라든가 그다음에 난방, 그리고 뭐 이 아주 추운 지역에서도 자동차의 기능이 이상 없을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의 요소들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개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눈이 많이 오는 지역뿐만 아니라 이 더위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있어서는 에어 컨디셔너라든가 습기에 뭔가 좀 강할 수 있는 그런 자동차들을 좀 가치 제한해서 그 고객들에게 공략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구 통계학적 세분화, 이 부분이 고객 세분화에 있어서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고객들의 성별, 나이, 직업, 혹은 교육 수준, 소득 수준들과 같이 우리 인구 통계학적인 부분에서 고객들을 세분화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연봉
일정 금액 이상의 서울의 강남 지역에 거주하는 뭐 30대 남성 사무직에 종사하는 직장인 뭐 이런 식으로 고객을 세분화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세분화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함에 있어서 고객 개인을 중심으로 한 시장 세분화의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거래 주체에 따른 세분화도 역시 고객을 세분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파악하고 그 거래 당사자들의 이 특성에 입각한 세분화들인데요. 우리 아마 많이 한번 들어보셨던 용어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B2C, B2B, B2G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일반 고객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그러한 형태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이 거래 주체에 따른 세분화의 일단을 얘기해 주는 좋은 예인데요. 그리고 B2B는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우리가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뭐 기업이라든가 매장이라든가 업체에 판매하는 그러한 형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B2G는 비즈니스 투 가버먼트. 그러니까 우리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정부에다가 제안하는 거. 뭐 교육청이 될 수도 있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도 있겠죠. 혹은 중앙정부의 여러 조달과 관련된 그러한 시장에 참여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을 우리가 현실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B2C, B2B, B2G에 따른 거래 주체에 따른 세분화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고객을 세분화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에 가장 적합한,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고객을 일단 선정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 선정된 고객에게 경쟁사가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 또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을 세분화해서 틈새를 찾아내는 것이 아주 창업 기업들이 대기업이나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들과 뭔가 대적할 수 있는 하나의 차별화된 전략을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세탁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해서 굉장히 큰 대기업군들이 세탁시장, 동네 세탁소들을 잠식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인식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탁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잘게 세분화해서 캠핑용품 전문 세탁업을 창업한 기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지금 캠핑이 굉장히 많이 레저 활동으로 각광받고 있지 않습니까? 캠핑 시장 또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그 캠핑 시장의 고객들의 불편함들, 캠핑을 갔다 와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이런 캠핑 용품들, 텐트가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글램핑과 관련된 부분들이면 또 굉장히 규모가 큰 이러한 천막들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그냥 접어서 놓게 되니까 곰팡이가 날 뿐더러 굉장히 많이 이렇게 손상이 되게 되죠.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파악해서 전화 주문을 받고 실제로 가서 그러한 캠핑용품들을 수거해서 공장을 차리고 그 공장에다가 글램핑 용품들 이런 부분들 천막 텐트들을 펴놓고 말끔히 세척한 다음에 좀 망가진 데가 있으면 수선도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딱 컴팩트하게 이렇게 패키징으로 만들어서 고객 집에다가 다시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세탁 공장,
그것도 캠핑용품 전문 세탁업을 하면서 그 틈새를 공략함으로써 이 레드오션, 경쟁이 치열해서 이렇게 빨갛게 핏빛으로 물든 레드오션을 이 퍼플오션, 그러니까 블루오션과 레드오션이 이렇게 합쳐진 개념이 이 보라색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 퍼플오션을 창출할 수 있었던 어떤 기회를 창출해서 뭔가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 그러한 틈새 시장을 공략했던 이러한 사례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제안하는 가치에 가장 적합한 고객 세분화된 고객은 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고객들에게 제안하는 가치에 있어서 지금의 경쟁자들이 하지 못하는 틈새를 발견해내고 그 틈새에 걸맞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안할 수 있다면 성공에 다다를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세분화된 고객군은 누구신가요? 라는 물음을 던져보면서 오늘 고객 세분화에 대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